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이들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워낙에 이와 관련한 종목들이 핫했기 때문이죠. 메타버스의 날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어제 옵티시스 상한가 같고요. 코세스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13%, 선익 시스템 16%, 기타 등등 메타버스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나왔던 어제였습니다. 그동안 박앵커의 출근 전에서는 메타버스를 다룬 적은 없습니다. 다만 출근 전 바로 전날까지 했던 박앵커의 퇴근 전에서 2번 정도 메타버스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 이 사진을 왜 썼을까 두고두고 제 발목을 잡네요. 어찌됐건 10년 전 사진입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자, 메타버스 3월 3일과 3월 17일, 3월 22일에 언급이 있었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자세한 개념, 조금 쉽게 가는 내용들은 박앵커의 퇴근 전 메타버스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한번 거기서 다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지금 이때 3월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라고 저는 피부로 느껴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의 반응이 뭐야 좀 뜬구름 잡는 내용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우리 주변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어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강할 수 있었던 건 정치권 이슈가 조금 더 강했었죠. 정책 홍보를 여기서 한다, 혹은 대선 캠프를 메타버스에서 출범한다, 이슈 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 어느덧 반도체 쪽도 유통 쪽도 명품, 패션, 모든 분야로 엮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AR, VR이 중요해지고 카메라 성능이 올라가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채울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 엔터나 게임이 주목받고 그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새 많이 다가와 있더라고요.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메타버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나만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지금 10대층에서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이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니까 또 점검을 해봐야겠죠. 늘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그냥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세계. 한마디로 어떠한 가상세계에 나를 투영한 아바타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는 공연도 보고 영상도 즐길 수 있고 소비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싸이월드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많이 발전해서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싸이월드 아바타가 나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바타에 정말 나를 투영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조금 들어볼까요? 메타버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동물의 숲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젊은 층에게는 좀 이슈가 됐고 인기를 끌었었다라고 하네요. 정치권 이슈도 있고요. 다음 넘겨볼까요? 엔터 쪽이 가장 발빨랐죠. 우리는 블랙핑크 혹은 방탄소년단 공연과 팬사인회를 여기서 했죠. 블랙핑크의 팬사인회에 4,3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엔터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회사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 이 사무실을 둔 한 회사가 4억을 팔고 메타버스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이렇게들 출근을 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요즘 입학식, 졸업식도 메타버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패션 업계도 굉장히 발빨랐죠. 그중에 구찌가 저는 제일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메타버스 하면 우리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게 로블록스 아닙니까? 미국의 로블록스 내에서 구찌가 한 이벤트를 했어요. 구찌의 대표적인 이 여왕벌이 그려진 이 가방을 한화로 한 6,000원에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구매자가 그걸 사갔고요. 그러더니 그 구매자가 한화로 무려 400만 원에 그걸 다시 되팔았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질 수도 들 수도 없는데 거기에 있는 아바타가 들고 있는 이 구찌 백이 무려 400만 원, 지금 구찌 매장에서 이 가격 판매보다 더 높게 팔렸다라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메타버스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요즘 이 메타버스 내에서 땅 투기도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한국의 일부 땅이 무려 6억 원에 팔렸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과거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소비자가 단순 소비자로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용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수익을 창출하는 판매자가 될 수 있는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게임을 개발한다던가 의류를 디자인한다던가 이 네이버 제페토의 20대 여성이 이 의류를 디자인해서 매일같이 올리는데 월 매출 1,5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예도 있었죠. 가상세계에서 건축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로블록스, 메타버스에선 가장 많이 거론이 되니까요. 그 안에 5천만 개의 게임이 있는데 30만 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그 5천만 개의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이용자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과거 다른 어떠한 가상세계보다 훨씬 더 유인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우리 버디버디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버디버디 하다가 인스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튜브나 틱톡의 동영상 세계로 왔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결국 메타버스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플랫폼이 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생태계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수익 모델 강화하고 플랫폼이 확장되는데 지금 메타버스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인 거죠. 여기에 만약 수익 모델이 더욱더 강화가 된다면 유튜브처럼 유튜브 유저들처럼 많은 이용자들이 더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직까지 많이 혼란스럽지만 지금 이 시장을 잘 선점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템베거 시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넘겨보시죠. 메타버스 시장. 작년에는 51조 원 규모였는데 메타버스와 연결된 모든 산업을 담았을 때 2025년에는 이게 300조 원이 넘어갈 거다. 이런 시장 조사 얘기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요. 메타버스 시장은 3년 후에 지금보다 적어도 6배, 많게는 10배까지 성장할 거다. 지금 종목 잘 잡아놓으면 10배거 수익을 낼 수 있다. 기회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말이 쉽죠. 네, 메타버스 커질 거 압니다. 그 안에서 기회 잡죠. 이건 쉬운데 관련 종목 찾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덜 와닿기 때문에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일단 3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인프라 관련, 그리고 플랫폼 콘텐츠가 되겠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주는 인프라 쪽에서는 AR, VR 장비, 혹은 비디오 IP, 카메라 성능, 혹은 OLED, 이 구현과 관련된 쪽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쪽은 우리 흔히 아는 로블록스, 네이버의 제페토, NC소프트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채우는 쪽은 당연히 엔터나 게임이 되고 앞서 구찌와 같은 패션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플해 보이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관련주 열어봅니다 하고 확인을 해보면 와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중에 정말 연결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도 고민하게 되고 사업부가 조금이라도 엮여 있다면 다 관련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중에 뭘 골라야 될까 고민이 되죠. 하지만 테마성으로 해서 다 올라가니까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박앵커의 뇌피셜 통해서 질문을 보내봤어요. 답변을 보면 너무 많아요. 실체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일단 그들이 주신 답변의 전반적인 총괄 내용은 일부를 제외한 정확한 연관성보다는 사실 테마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각 사업부 매력도를 개별로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신기루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신세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더 잘 골라야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하지만 다들 똑같이 하는 얘기였어요. 잘 모르겠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그들이 말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분들도 답변 주시기가 참 어려운 지금입니다. 유진투자의 김영재 부장님, 정치적 이슈로 관심이 늘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일종의 테마성이고요. 볼만한 걸 꼽으라면 그래도 선익 시스템이요. OLED 종목이라서 선익 시스템은 그래도 볼만하겠네요. 답변 주셨고요. 한상혁 과장님은 대형주는 네이버, 중소형주는
하이비전 시스템 이야기 해주셨어요. 카메라 성능 쪽 역시나 고민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제가 두 분의 답변으로는 뭔가 시원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두 분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MTNW 다니아쌤 잠시 후에 뵙게 될 뿐이죠. 선익 시스템 어제 전량 매도 대응을 하셨다고 다시 저가 매수로 움직여야 되고 다음 주까지 메타버스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빠른 매매로 대응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어요. 옵티시스, 선익 시스템, APS 홀딩스, 코세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니아쌤은 사실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를 3월부터 꾸준히 해주셨고 관련한 내용에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었기 때문에 혹시 오늘도 잠시 후에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아쌤의 의견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MTNW 박재우 어드바이저 좋게는 봅니다. 하지만 이슈가 너무 산발적이고 순환매가 빨라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장주 꼽아보라면 선익 시스템이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선익 시스템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데 그만큼 또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3월에도 이 퇴근 전 선익 시스템 얘기해드렸었는데 그 사이 한 5, 60% 상승은 보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하지만 늘 그렇듯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살펴봤습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